삼촌 안녕하세요. 오늘 소개할 현장은 간단하게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지난번에 영상 한번 찍었잖아. 마이너스 옵션. 그 현장 마감된 곳인데 신축 25평이야. 화장실 2개에다가 뭐 있을 건 다 있어. 그러다 보니까 좁은 거는 사실이고 선정비를 좀 했다. 그리고 고객님이 원하시는 공간들을 좀 만들었다. 뭐 이렇게 보면 되지. 그 마이너스 옵션이 뭐예요 혹시? 그러니까 골조만 남겨놓고 그 마감재가 다 빠진 상태야. 뭐 예를 들어서 화장실에 타일이라든지 독이 뭐 이런 게 하나도 없어. 그냥 방수만 되어 있고 시멘트 벽으로만 되어 있고 또 바닥재도 안 깔려 있고 벽에 도배지도 없고 그리고 문도 안 달리고 천정에 벽지도 없고 그냥 시멘트로만 다 이루어진 그런 상태였었던 거지. 그러면 뭐 가격은 좀 더 저렴해요? 빠진 대신? 평수나 뭐 이런 거에 좀 따라 틀린데 예전에 한번 알아보니까 여기도 한 3천만 원 정도가 빠졌다고 하더라고. 근데 그 빠진 금액으로 그 3천만 원 가지고 새로운 인테리어를 할 때 못해. 3천만 원 가지고 일반적인 도배공사도 아 금액이 모자라서? 모자르지. 지금 이제 자재라든지 인건비가 많이 올라가지고 할 수가 없고 더군다나 조금 원하는 스타일의 어떤 공사를 한다 그러면 이제 더 추가하는 게 맞아. 여기 현장도 그렇게 된 현장? 그렇지. 그렇게 추가를 해가지고 원하는 배치를 얻었고 또 원하는 구조를 얻었고 원하는 공간 같은 걸 얻은 거지. 그럼 현관부터 한번 보여주시죠. 가자. 여기가 현관인데 어쨌거나 이쪽도 신발장하고 이쪽 팬트리 뭐 이런 게 없었었던 공간이야. 우선 새로 하다 보니까 필름을 했지. 맞지 않았던 거의 검은색 색상이었거든. 네. 이제 필름을 한 거고 고객님께서 이제 현관에 놓는 팬트리보다 복도 쪽에 놓기를 원하셨거든. 그게 이제 이유가 뭐냐면 현관 쪽에 팬트리라는 거는 짐을 갖고 왔을 때 보관할 수 있는 창고 그리고 수납이 부족한 신발장에 대한 어떤 공간을 푸는 그런 공간이라고 보면 돼.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제 창고지. 현관 창고. 근데 이제 그런 공간보다는 장이 좀 여기가 부족해. 수납 공간이 부족해. 아까 작다 그랬잖아. 네. 그러다 보니까 옷을 넣을 수 있는 공간이 더 필요해서 복도 쪽에다가 이제 문을 만들고 안쪽에다가 옷걸이랑 선반이랑을 이제 오픈넥으로 만들어 드렸던 거지. 그래서 여기는 이제 들어오면서 스타일러 장을 넣을 수 있는 공간을 하나 만든 거야. 그래서 스타일러가 여기 들어가게 되면 들어왔을 때 이제 바로 외투 같은 거 넣을 수가 있잖아.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지난번에 얘기했지만 여기서 바지 벗냐고 뭐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바지는 이제 방에 가서 벗으시면 되고 여기는 이제 외투 정도만 이제 그리고 이제 나중에 왔을 때 바로 옷만 꺼내가지고 나가면 되게 편하잖아요. 그지? 그래서 삼촌은 그냥 여기에 있는 게 맞다고 생각해. 편리할 것 같아. 그래서 여기다가 스타일러 공간을 만들어준 거야. 그리고 이제 여기 보면 팬트리가 된 거야. 팬트리가 2단 옷장하고 이쪽에도 2단 옷장 넣고 그리고 나머지는 수납 선반으로 이제 만든 거지. 그래서 이제 고객님이 원하시는 공간이 된 거야. 그래서 마이너스 옵션을 하면 이런 게 좀 좋은 거지. 기존에는 원래 여기가 이제 일반 창고였었거든. 창고. 그래서 그 창고를 조금 줄이고 팬트리를 좀 줄이는 대신에 냉장고를 넣을 수가 있었거든. 그래서 그 공간을 새로 만든 거야. 여기는 그런 공간이다 라고 보면 될 것 같아. 삼촌 거실도 한번 설명해 주세요. 이제 여기는 이제 선정리만 한 거야. 이제 TV가 없으시고 그래서 기존에 있던 이제 콘크리트 벽면에다가 도장을 한 거지. 기본 마감이 도장 마감인 거고 그리고 얘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쪽 방향이 사실은 남서향이거든? 하루 종일 빛이 계속 들어와. 물론 뭐 이제 커튼을 치면 되겠지만은 그래도 이제 너무 강하다 보니까 그 햇볕에 의해서 이 마루재가 조금 변색이 될 확률이 좀 있거든. 이게 지금 보일지 모르겠지만 얘가 지금 약간 녹색기가 좀 있어. 이게 왜냐면 여기다가 지금 선팅지를 바른 거야. 그래서 자외선 차단을 할 수 있는 그리고 열 차단 효율이 좋은 그런 필름지를 썼거든. 이제 고객님이 갖다가 하신 건데 단점은 그거지. 아무래도 이제 선팅지다 보니까 밖에 시야 자체가 조금은 이제 답답해 보일 수 있다. 하지만 들어오는 자외선을 차단하기 위해서는 이런 기능성 제품을 좀 쓰는 것도 나쁘지가 않은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위에 천장에 우물이 있거든. 이 우물도 원래 이제 있었던 거야. 그래서 우물 자체가 약간 사각으로 각이 져 있었는데 뭐 요건 그대로 살리면서 라운드만 준 거야. 맨 가생이. 그래서 라운드만 줘가지고 이제 시각적으로 조금 더 편안한 그런 구조물로 만든 거고. 삼촌 여기 천장 가운데 있는 요 큰 거 요거는 뭐예요? 이 실링팬, 원래 실링팬 잘 안 하는데 실링팬을 했던 이유가 기능적인 것들을 많이 누는 게 맞다고 보거든. 그래서 천장에 뭐 기물이 있으면 사실은 좀 시각적으로 되게 많이 좀 거슬리는데 작은 공간에 선풍기가 만약에 필요하잖아. 근데 바닥에다 선풍기 넣는 것보다 천장에 있는 게 훨씬 더 공간 효율적으로 좋거든. 근데 이렇게 작은 공간들은 그냥 실링팬 하나 다는 것도 나쁘지 않아. 삼촌 여기 조명 되게 이쁘게 잘 해놓으신 것 같거든요. 요거 조명 계획할 때 뭐 특별한 팁 같은 거나 뭐 이런 거 있어요?
그러니까 가운데 주둥이 없어진 거야 지금. 그리고 가운데 주둥 자체가 간접 날개를 뽑아가지고 간접등을 했거든. 우물 간접을. 은은하게 나오면서 요 가운데 조도는 이제 밝혀주는 거고, 그리고 이제 벽 쪽으로 다 조명들이 갔잖아. 그러니까 조명 자체가 벽 쪽으로 갔다라는 이유가 뭐냐면, 가운데 있는 것보다 벽으로 가게 되면 공간감을 더 줄 수가 있거든. 더 넓어 보이고 조도가 전체적으로 다 은은하게 맞추는 거야. 원래 가운데 조명이 있으면 벽으로는 안 가거든. 그러면 이제 벽이 어둡단 말이야. 그러면 되게 좀 이상하지. 그러니까 이럴 때는 이제 벽도 좀 밝혀주고 바닥도 밝혀주면서 전체적인 분위기가 다 조도가 맞게끔. 커튼박스 간접만 하나만 넣어도 여기가 다 밝거든. 그러니까 조도 자체가 은은하게 다 밝아. 그래서 이 정도로만 해도 과하지가 않다. 여기 천장이랑 벽이랑 바닥 톤이 되게 다른 듯 하면서도 되게 비슷한 느낌도 나고 오묘한 것 같아요. 이거 혹시 어떤 제품 쓰시는 거예요, 삼촌은? 여기는 우선 바닥재 선택할 때 고객님께서 뭐 타일형 강마루를 원하셔가지고, 그래서 나수스 그란데진 그 사하라 라이트를 쓴 거고, 이제 벽은 던에드워드 DW340이라는 제품인데, 얘가 약간 화이트 계열의 미색이 들어간 페인트인데 거의 대표적으로 제일 많이 써. 그래서 거의 베스트일 거야 아마. 그래서 이런 분위기 낼 때는 이 페인트 쓰면 좋고, 그리고 천장 벽지 같은 경우에는 디아망 회벽 화이트 제일 많이 쓰는 건 제품인데, 적당하게 이제 음영도 있고 패턴도 있고 그래가지고 제일 많이 쓰는 타입이야. 삼촌, 여기 뒤쪽 벽은 히든도어로 되어 있는데 여기는 스텝도어로 되어 있잖아요. 이 도어를 다르게 만든 이유가 있어요? 첫 번째로는 금액. 히든도어보다 스텝도어가 더 싸거든. 그래서 스텝도어로 한 거고, 또 두 번째는 이제 아이들이 있으니까 아이들이 이제 미는 거보다는 그래도 이제 물리적으로 손잡이를 열고 이렇게 여는 방식이 더 낫다, 안전상 때문에. 그래서 이제 여기는 스텝도어를 한 거야. 삼촌, 그럼 주방은 어떻게 바뀐 거예요? 원래 주방이 설계도상에는 이렇게 해서 기역자 주방이고, 바로 옆쪽에 냉장고장이 있었어. 그리고 이쪽이 원래 벽이고 이쪽이 이제 식탁자리, 이렇게 해서 구성이 되어 있는 건데, 이쪽 측면에 냉장고장이 있으면 되게 좁아 보이거든. 더군다나 이렇게 작은 주방에. 그래서 얘가 지금 일로 간 거야. 그래서 일로 가면서, 사실 여기 아까 벽이라 그랬잖아. 그래서 아까 그 팬트리 만들 때 벽을 더 집어넣고 팬트리가 더 옵셋돼서 옆으로 가고, 그리고 아까 현관 쪽에 스타일러까지. 그래서 이게 이제 사실은 현관까지 이어지는 벽이거든. 근데 이 부분을 새로 만든 거야. 그러니까 이렇게 마이너스 옵션을 해가지고 원하는 위치를 좀 변경할 수 있다. 이게 가장 큰 장점이지. 만약에 저거를 그냥 안 해고 이쪽에다가 냉장고장이 있다, 그럼 벌써 냉장고가 이만큼 나오거든. 여기가 이제 벽인 거야, 이만큼이. 얼마나 좁아 보이겠어 여기가. 이제 답답해 보이고. 뭐 짧지만 11자 주방을 해가지고 싱크대 들어오고 이제 인덕션 들어오고, 그리고 이만큼 벌써 조리대 확보가 되니까 이 정도면 충분히 작은 주방이지만 충분히 조리를 할 수가 있다. 그리고 앞쪽에 아일랜드도 있으니까 조리할 수 있는 공간도 많이 나오고, 밑에다가 안 보이는 좀 지저분한 그런 밥솥이라든지 전자레인지 같은 거 놓으면 또 공간 활용도 좋으면서 시각적으로도 또 가려주니까 이렇게 배치를 한 거지. 기존의 기역자 주방보다 훨씬 더 효율적이네요, 그러면? 공간 효율적인 건 훨씬 더 낫지. 이렇게 푸는 게 지금 벽에서 벽까지 통으로 나오잖아. 그러니까 훨씬 더 깔끔해 보이지. 거실하고 주방하고 물론 가까이 있어서 하나처럼 보이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것이 훨씬 더 이제 개방감이 있고 넓어 보인다. 근데 희한하게 뒤에 샤시가 없어요, 삼촌. 그렇지. 원래 여기에 샤시가 있어. 여기 뒤에 샤시가 있는데 가린 거지. 왜냐면은 뷰도 좋지도 않고, 샤시가 그리고 되게 작아. 엄청 작은 상태에서 만약에 여기에 샤시가 있다고 칠게, 그러면은 미드웨이 쪽으로 뭐 타일이든 칸스톤이든 뭐든 붙였을 때 끊길 거 아니야, 선 자체가. 그래가지고 이제 과감하게 이제 막아버린 거지. 미드웨이하고 같이 칸스톤으로 올려버린 거야. 이 공간이 조금 넓어지면서 뒤에까지 눈에 자꾸 걸리는 그런 선들이 없으니까 훨씬 더 이제 일체감이 있잖아. 그래서 밑에 간접 하나 들어가고, 상판도 미드웨이하고 같이 같은 소재로 쭉 가버리니까 훨씬 더 이제 정리가 되는 거지. 정리된 느낌? 그렇게 보면 되지. 삼촌, 벽 같은 경우는 필름으로 할 수도 있는데 페인트로 한 이유가 있을까요? 여기가 작다 그랬잖아, 작다고. 벽을 보면은 화이트 계열의 마감을 원하셨거든, 색상 자체를. 근데 여기에다가 만약에 그런 미색 계열의 화이트 필름을 붙이면 그 필름은 골이 생기잖아. 골이 자꾸 생기니까 시각적으로도 되게 좋지도 않고 더 좁아 보이겠지. 그래서 페인트를 돌린 거야. 여기를 이제 처음부터 끝까지 이제 흰색 벽을 쭉 만들다가, 여기도 원래는 스텝도어였었는데 여기 스텝도어를 해버리면 이상할 것 같아가지고 여기는 그냥 히든도어를 우리가 풀어버린 거지. 그러니까 이제 벽이 거실 쪽 끝쪽부터 해서 주방 끝까지 한 번에 쭉 간 거니까 훨씬 더 일관성 있고 좀 더 넓어 보이고 깔끔해 보이는 거지. 삼촌, 이렇게 이쁜 욕실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조명만 잘 쓰면 돼, 조명. 천정을 이노소를 하던 뭐 SMC를 하던 어쨌거나 측면 쪽에다가 간접을 하나 넣어주고, 장 밑에다가 간접 하나 더 넣어주고,
그리고 우리 많이 하는 센서 등 같이 넣어주고, 그리고 주등으로 이제 매립등 하나만 넣어주면 전체적으로 이제 사람이 서서 활동하는 곳은 밝고, 음영이 있으니까 이 타일이 음영이 좀 있어야지 저렴한 타일도 되게 고급스럽게 보이거든. 그러니까 이게 사실 이것도 중국산 타일인데 이 정도면 나쁘지 않으니까. 그리고 이제 천장도 여기는 이제 신축 있고 고도 높고 하니까 그래서 일부러 이제 이노솔로 한 거거든. 무광이다 보니까 매트하게, 얘도 매트, 얘도 매트. 그리고 이제 독일유나 이런 수전들도 매트, 그리고 천장도 매트하는 것, 이런 걸 하니까 전반적으로 전체적으로 다 심플하고 훨씬 더 고급스럽게 보이지. 큰 타일도 도움이 되나요, 그러면? 도움이 되지. 그래서 이렇게 600에 1200 가지고 이렇게 하나씩 불려쳐주고, 여긴 욕조인데 이제 욕조 같은 경우에도 이제 하단으로 오전 정도 이렇게 날개를 잡아주면 훨씬 더 이제 고급스럽거든. 거기에다가 이렇게 파티션 하나만 올려줘도 이제 금액은 들어가긴 하는데, 이게 없으면 사실은 조금 모양이 안 나와. 원래 안 나오고. 그리고 그래서 얘를 좀 깊게 잡지 말고 좀 짧게 잡아야 돼, 약간. 왜냐면 여기서 들어갈 때 이 욕조 같은 경우는 뒤쪽이 이렇게 약간 라운드가 되어 있거든. 그래서 들어갈 때 사람이 밟고 넘어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얘가 너무 길어버리면 좀 안 되고, 적당하게 좀 짧게 길이가 있어야 돼.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시공을 하면 되고. 안쪽에 원래 이제 여기도 젠다이가 원래 여기만 있었어, 젠다이가. 근데 이 젠다이를 연장을 옆까지 한 거고, 높이도 사실은 원래 여기 있었거든, 높이가. 근데 젠다이 높이가 여기 있으면 뭐가 문제냐면, 이 세면 수전 높이하고 같거나 조금 낮아버리잖아. 되게 이상하거든. 높이가 이 수전 높이보다 조금 더 높거나 같거나 하는 높이로 젠다이를 만들어주면 좋고. 그래도 여기도 원래 이제 이렇게 파려고 했었는데, 이렇게 파버리면 문에 얘가 다. 그래서 양변기를 조금 더 좋은 걸 바꿔야 되거든. 근데 이제 금액하고도 상관이 있다 보니까 여기는 금액이 맞춰서 탔다라고 보면 되는 거야. 그럼 전 아까 마이너스 옵션 하면 이제 3천만 원 정도 이제 할인이 되니까 좋은 점도 있을 것 같은데, 그 건설사가 해주는 인테리어 이런 걸 해주는 게 좋을지, 아니면은 그냥 이거 들어왔을 때 인테리어 업체를 맡겨가지고 새로 인테리어를 할지, 이게 좀 고민이 될 것 같거든요. 뭐 장단점이 있겠지. 그 장단점 중에 가장 큰 게 금액하고도 상관이 있지. 그냥 건설사가 해준 대로 들어오면은 디자인적인 거나 뭐 어떤 레이아웃이나 자기한테 맞는 그런 공간을 만들어주는 게 아니니까 그런 게 단점이고, 장점은 아무래도 좀 저렴하니까. 이게 이제 조금 삼촌이 봤을 때 예전에 한 13년? 15년 전에 만들어진 아파트들 이제 시공을 들어가잖아. 우리가 인테리어를 하러 가잖아. 디자인이나 색깔만 이상한 거지, 거기에 들어가 있는 인테리어 자재들이 되게 고급이거든. 그 당시에 이 아파트 붐이어가지고 서로 경쟁하듯이 아파트를 짓다 보니까 마감재 자체가 엄청나게 퀄리티가 좋아. 마루 같은 경우에는 기본이 원목마루에다가 뭐 타일도 되어 있는 곳들도 있고, 특히 주방 같은 경우에는 지금도 비싼 블럼 하드웨어가 들어가는 곳이 되게 많아. 신경을 되게 많이 썼다라는 거지. 근데 요즘에 들어가는 자재들은, 사실 신축 아파트에 들어가는 자재들은 이게 뭐 비하하려고 하는 건 아닌데 건설사를 되게 좀 허접해. 뭐 벽지도 그렇고, 그리고 이제 이 마감 자체가 틀리거든. 그러니까 인테리어에서 하는 마감이랑 건설사에서 하는 마감 자체가 많이 틀려. 그런 거 봤을 거야. 막 여기 고쳐주세요 라는 스티커가 막 붙어 있거든, 일반 건설사에서 한 마감재 자체가. 근데 우리는 그 정도는 아니거든. 인테리어 하시는 분들은 더 꼼꼼하게 많이 잘 하시거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차이점이 좀 있지. 그리고 이제 가장 큰 이유가 뭐냐면, 여기 이제 고객님이 말씀해 주셨는데 욕실 쪽에 물이 안 나오는 곳이 있대. 어떤 말이냐면, 어디 다른 곳에서 이렇게 마이너스 옵션 형식으로 하셔가지고 우리보다 먼저 공사를 하셨나 봐. 근데 욕실 쪽에 타일을 다 붙이고 거의 끝났는데 물이 나오는 걸 테스트하려고 수도를 열었는데 물이 안 나온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건 그러니까 건설사에서 실수를 한 거지, 중간에. 그래서 어디가 막혔거나 어딜 연결 안 됐거나 뭐 이런 거야. 그래가지고 시공한 타일 다시 뜯고 건설사에서 다시 했다고 하더라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되게 단점이거든. 그래서 우리도 그거를 바로 확인을 했는데 다행히 우리는 다 물이 나오더라고. 그래서 이제 진행을 했던 거고. 또 하나 제일 큰 문제가 뭐냐면, 여기 이제 전열 교환기가 달려 있거든. 근데 우리도 몰랐지, 공사할 때는. 그냥 전열 교환기가 달려 있으니까 틀지 않고 그냥 했는데, 마감을 다 하고 나서 스위치 쪽에 자꾸 에러 메시지가 뜨는 거야. 이게 뭐지? 우리가 뭘 잘못했나? 공사하면서? 알고 보니까 전등 라인에 물려있던 걸 확인한 거야. 그러니까 전등 라인이 뭐냐면, 위에 있는 전등들 있잖아. 조명들. 이쪽 전기에 물려있는 거야. 이게 거기에 물려있으면 뭐가 문제냐면, 아파트마다 다 거의 일괄소등 스위치가 되어 있거든. 그 일괄소등 스위치를 누르면 집 전체 전등 라인, 이쪽 전기가 끊기는 거야. 아니, 전등 라인에 물려있다고 했잖아. 그러면 전열 교환기도 꺼지는 거야. 그럼 그게 뭐가 문제냐? 근데 전열 교환기나 이런 환풍기 자체는 모다가 달려있는 제품들이라서 그 안쪽에 또 회로도 다 있어. 그런데 이게 자꾸 전기가 들어갔다 나왔다 해버리잖아. 그러면 얘네가 금방 고장이 나. 그래서 쟤도 고장이 났던 거야.
아, 고장이 났었어요. 고장이 난 거야. 그래가지고 이제 AS 접수를 하라고 말씀드렸거든. 그래서 이제 본사에서 AS 기사가 나와가지고 상태를 보고 이제 교체해주기로 했거든. 그래서 그때 이제 물어봤어. 이거 전등 라인에 물리는 게 아니라 원래 전열 라인에 물려야 되는 거 아니냐? FM대로 하면은 그랬더니 딱 선을 긋더라고. 책임 소재를 분명하기 위해서 자기는 잘 모르겠고 그건 전기 쪽에다가 물어보시고 저희는 교체만 해드리면 될 것 같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야. 조금 좀 되게 애매했던 게 FM대로 원래 매뉴얼대로 있는 말을 하면 되는데 그래서 전등 라인에 우리가 이거 계속 해놓으면 또 고장나니까 고객님께 말씀드리고 전열 라인 쪽으로 하나를 빼드리기로 했어. 대신에 얘는 이제 마감 공사가 다 끝났기 때문에 깔끔하게 만들어드리지 못하고 그냥 노출 콘센트 형식으로 해가지고 만들어드린다고 했거든. 이런 부분들이 요즘 건설사를 비하하는 건 아니지만 한 번 더 말하지만 비하하는 건 아니지만 이게 이제 잘못됐다라는 거야. 이런 부분들이. 그러면 여기 세대 말고 다른 데도 그렇게 되올 수 있을 수 있는 가능성도 있겠네요. 지금 다 돼 있어 그렇게. 그래가지고 지금 이런 에러 메시지가 되게 많이 뜬다고 단톡방에 올라온대. 그래서 이제 고객님이 그걸 또 우리가 얘기했던 거를 이야기하실지 모르겠지만 뭐 어쨌거나 우리 현장은 제대로 해놓고 가면 되니까 문제는 안 되는데 다른 세대들도 아마 이게 이슈가 될 거야. 이게 왜 이슈가 되냐면 컨트롤러에는 작동이 되는 걸로 나와. 그러니까 스위치에는 전열 교환기 스위치에는 작동이 되는 걸로 나온단 말이야. 우리도 그게 나오니까 크게 신경을 안 썼거든. 그런데 실외기실 가서 들어보면은 작동이 안 되는 거야 이게. 그래가지고 알았던 거야 우리가. 화면에선 된다고 하는데 실제로는 안 돌아가고 있다. 그렇지.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 그러니까 마이너스 옵션을 선택을 하셔가지고 그러니까 인테리어 업체들이 이런 전체적인 설비, 우리가 처음에 들어왔을 때 설비적인 부분도 다 이렇게 봐드렸잖아.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체크를 하면은 좋다라는 거지. 그래서 조금 더 마이너스 옵션을 선택하지 않고 들어오신 분들보다 해결할 수 있는 부분들이 좀 많다. 뭐 이것도 하나의 장점일 수가 있는 거지. 그리고 또 하나가 있는데 여기 아까 이제 요 옆에가 세탁실이거든. 물론 뭐 세탁실 샤시까지 교환을 해가지고 조금 예쁘게 만들면 좋은데 예산 때문에 건드리지 않았고 문제는 저 세탁기가 들어가는 공간에 저 샤시를 떼야 돼. 근데 저 샤시가 안 떼죠. 왜 안 되죠? 그러니까 샤시 틀 자체가 눌린 거야. 아마 잘못 넣은 거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시공을 잘못했거나 뭐가 문제가 된 거야. 그래서 우리가 이제 장비가 있으니까 우리는 뗄 수 있는데 일반 가전제품 설치 기사분들은 압착기라든지 이런 장비가 없거든. 손으로 떼려고 하면 저거 절대 안 돼. 그래가지고 지금 이슈가 되게 많아 단톡방에. 그래가지고 우리는 이제 저거를 압축기하고 이제 기기를 가지고 우리도 진짜 간신히 뗐거든 저거. 진짜 힘들게. 그래서 지금 저거 뗀 다음에 복도에다 다 비치를 해놓고 그러니까 지금 아직 세탁기가 안 들어왔는데 세탁기 들어오면 우리가 다시 이제 저거 껴드리려고 지금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약간 어떻게 보면 하자인데 이런 마감 자체가 좀 좋지가 않다. 그렇게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요즘에 사실 뉴스에도 침수되고 공용부 계단 비상계단 이쪽 그쪽 높이를 잘못 만들어가지고 새벽에 와가지고 그거 까가지고 이제 입주자들한테 걸린 그런 뉴스도 있고 이슈가 되게 많잖아. 이게 마감 자체가 너무 안 좋은 거야. 그래서 좀 건설사들이 조금 신경 써서 좀 해야 되지 않을까. 지금 분양가도 되게 높게 책정돼가지고 쉽지가 않은데 이런 부분들이 좀 자리가 잡혀야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좀 드네.